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치매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저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 치매에서의 자유, 지은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먼저 조한경 저자의 추천사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진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 책. 1980년대 이후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듯이 알츠하이머란 단어도 누구나 아는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다. 이유는 두 가지다. 이전에는 희귀했던 질환이 그만큼 흔해진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를 치료하는 치료제 또는 의료행위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즉 치료제를 팔기 위해 질병이 홍보된 것이다. 순진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국민계몽 차원의 공익광고라고 믿겠지만 홍보 캠페인을 벌인 주체는 제약회사의 마케팅팀이다. 판매를 통한 매출 증가가 1순위 목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만들고 세포막과 성호르몬을 만드는 필수적이면서도 기특한 지질 단백질에 불과한 콜레스테롤을 많은 사람이 병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오명도 이런 오명이 없다.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홍보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식단이나 생활습관도 홍보되지 않는다. 오로지 강조되는 것은 콜레스테롤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원인이고 높으면 낮춰야 하며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약을 꼬박꼬박 복용해야 한다라는 간단한 등식뿐이다. 매우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마케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병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들어봤고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알츠하이머가 어떤 병인지 제대로 아는 환자들은 별로 없다. 생전의 모든 기억을 잊고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병이라는 두려움만 각인되었다. 그 결과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을 시작한다. 알츠하이머 병은 노화의 일부이고 유전적 소인이 존재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를 깔아버리니 환자에게 남은 옵션은 진행을 늦추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로지 약물이 담당한다. 다행스럽게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알츠하이머 병을 제2의 당뇨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대사질환으로 보는 것이다. 유전적 소양에 따른 노화의 일부로 손 놓고 받아들이는 운명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한 현대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먹거리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가 단기간 내에 가파르게 증가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시각이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역시 이 책에서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진짜 원인을 지목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방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된 이후의 관리 방법까지 제시한다. 대사질환이라는 시각에서 제시하는 예방과 사후 관리다. 내가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책을 좋아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환자혁명을 쓴 이유와 같다. 환자를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갖추고 스스로 판단 가능한 건강의 주체로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정보 전달에 머물지 않고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필독해야 할 책이다. 아니, 지켜야 할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볼 것을 권한다. 환자혁명 저자 조한경.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화는 품이 있고 자연스럽고 순조로워야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만성질환과 싸우면서 길고 고통스럽게 늙어가는 사람이 허다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이다.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다루는 주류 의학계의 방식에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대다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또 사회와 기술의 발달이 우리를 위험한 생활 습관에 빠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깨닫지 못한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만성질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복잡한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정교하게 작동되도록 고안된 시스템에서 고장이 반복되는 것은 불가피한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외부 요인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고도의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질병에 대한 근본 원인을 따지기보다 증상만 완화해주는 의심스러운 약을 공급하는 데 몰두하는 제약업계의 행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우리 몸이 건강과 균형을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를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이다.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가장 명백하면서도 흔히 간과되는 것이 운동 부족이다. 우리 몸은 원래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심장을 튼튼히 하고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며 몸의 각 조직과 기관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 청결하게 작동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격렬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성질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식생활이다. 요즘 우리는 자연식품보다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다. 역사상 인류가 지금처럼 영양가 없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한 시기는 없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가공된 식재료, 인공 감미료와 첨가제, 인공 색소와 향, 방부제가 뒤덤범벅된 음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 영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우리 몸의 필수 성분을 앗아가고 갖가지 질병을 부른다. 대형마트에서 예쁜 상자에 포장되어 팔리듯 패스트푸드점이나 드라이브스루 창구에서 산뜻한 종이백에 담겨 제공되든 간에 그것은 음식이라 부를 수 없다. 알맹이가 없고 병만 가져다 줄 뿐이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문제점. 최근 들어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체중 감량법이나 보디빌더들의 전통적인 비상수단 식단으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 다이어트는 신장에 무리를 주고 골밀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고단백 식단이 뇌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학술지 분자신경태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다른 세 가지 다이어트,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지방 고탄수화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 균형을 비교한 결과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전체 뇌 중량을 가장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실시한 과학자들은 전반적인 뇌 변화와 관련해 이 네 가지 다이어트와 뇌의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조사했다. 흥미롭게도 나머지 다이어트는 모두 뇌 변화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직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실시한 사람들만 상당한 뇌 변화를 보였다. 변화는 특히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위 중 하나인 해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그들의 뇌 중량은 다른 다이어트를 실시한 사람들의 뇌보다 5% 정도 적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 흔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사실은 우리 몸에 해로울지 모른다는 뜻이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균형이다. 건강의 열쇠는 균형이다. 균형 잡힌 식단이 최고다. 무시무시한 설탕 중독. 설탕 섭취는 다른 부작용도 많지만 특히 체중 증가와 충치의 주범으로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미국 생화학 분자생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가 알츠하이머 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 연구팀은 실험지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에는 일반 사료와 함께 설탕물을 추가로 먹였고 나머지 그룹에는 설탕물을 제외하고 일반 사료만 먹게 했다. 약 6개월 뒤 설탕물을 추가로 먹은 쥐들은 대조그룹의 쥐들보다 평균 체중이 20%더 나갔다. 또 고지질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 많이 보였고 기억 유지와 학습 능력 검사에서 점수가 더 낮았으며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양도 2배 이상이었다. 당뇨병이 알츠하이머병을 부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류 의학계가 알츠하이머 병을 유전적 소인 탓으로 돌리면서 기적의 약을 개발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환자는 계속 늘어만 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새로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예방의 열쇠가 또 다른 중요한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것은 바로 현재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비만과 활동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2형 당뇨병이다. 다시 말해 체중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를 이끈 일본 규슈 대학의 기요하라 유타카 박사는 해당 논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 연구의 결과는 당뇨병을 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당뇨병은 흔한 질환으로 근래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당뇨병의 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알츠하이머병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는 그보다 더 밀착되어 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볼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이 당뇨병 환자의 췌장에서도 나타난다. 둘 다 장기적인 세포의 영양 결핍으로 염증과 세포 괴사가 발생한 결과다. 이처럼 당뇨병의 예방이 알츠하이머병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이 있어도 혈당을 잘 관리하면 뇌의 스트레스와 염증을 막아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혈당 관리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두 가지가 운동과 건강한 체중 유지다. 이와 함께 자신의 식습관이 혈당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혈당 수치를 급속히 올리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비정상적인 대사 반응이 나타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비만과 당뇨병이 올 수 있다. 반면 통곡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건강에 이로운 지방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혈당의 급증을 막아준다. 이런 식습관은 당뇨병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건강을 크게 증진할 수 있다. 특히 건강한 뇌와 기억력을 유지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비만이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비만이 영양 불량이나 소화 불량의 표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모두 동의한다. 역설적이지만
영양 결핍이 지속되면 비만이 온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이 섭취한 음식을 제대로 처리하거나 소화하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영양가 없고 열량만 높은 빈 칼로리가 몸을 가득 채우면서 체내의 주요 시스템이 체증 현상을 일으켜 기능이 저하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런 식품에는 질산염과 MSG 등 신경을 자극하는 흥분 독소가 잔뜩 들어있다. 그런 식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간 또는 담낭에 독소가 쌓여 소화 불량이 악화된다. 그 결과 더 많이 먹게 되지만 이득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만성 탈수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로 인해 소화 기능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처럼 비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우 위험하다. 게다가 과다한 체중은 신체 전반에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뇌 건강을 해쳐 알츠하이머병까지 일으킬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인자.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인자는 환경과 식생활, 생활 습관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적인 위험 인자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 화장품 등 개인용품에 함유된 알루미늄과 수은, 주방기구나 세제 등 가정용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휴대전화 같은 첨단 기기의 전자파 공해 등이다. 식생활 관련 위험인자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 비타민 결핍, 약 복용 등을 들 수 있다.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위험인자는 운동 부족, 만성적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다. 이런 위험인자들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전한 생활습관을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연 제품을 사용하고 식수 필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곁에 둔 채 잠들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선택하고 가공식품과 의약품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연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이 스스로 해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자연식품을 예로 들자면 고수, 클로렐라, 스피룰리나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알루미늄과 수은 같은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정신을 자극하고 매일 밤 최소한 8시간은 숙면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간단한 조치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술지 신경과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는 엽산, 잎이 많은 푸른 채소와 감귤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단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의 신경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같은 학술지에 게재된 다른 논문에 따르면 생선, 호두, 아마씨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실험쥐의 사료에 첨가했을 때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이 상당히 늦추어졌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카드놀이, 십자말풀이, 악기 연주, 춤 또는 심지어 독서와 같은 간단한 취미 활동에 참여하기만 해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을까? 인체의 75%가 물이다. 물이 왜 그렇게 많을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으로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 모두 물 대신 차나 커피, 탄산음료, 술 등 가공되고 제조된 음료를 마신다. 질병 치료에서 가장 먼저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연 치료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투약 등의 의학적인 개입은 대부분 탈수 작용으로 인해 인체의 생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 많은 환자가 만성 수분 부족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탈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이다. 그 부위에서 수분 부족으로 독소를 제거할 수 없게 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형태의 탈수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대다수는 피해가 커질 때까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수년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체내의 독소 축적으로 건강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만성질환은 언제나 탈수증을 수반하는데 많은 경우 탈수가 그 원인이다. 물을 적게 마시면서 그 대신 자극적인 음료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기간이 길수록 독소로 인한 건강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더 오래 간다. 건강한 식단이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40% 줄인다. 지중해식 식단의 알츠하이머병 예방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지중해식 접근법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40%나 낮출 수 있다. 65세 이상 약 2,000명의 상태를 4년에 걸쳐 관찰한 결과였다. 그들은 18개월마다 알츠하이머병 검사를 받았다. 연구팀은 붉은 육류와 유제품, 가공식품을 적게 섭취하고 과일, 견과류, 생선, 십자화과 채소, 진한 녹색잎 채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크게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중해식 식단의 효과를 잘 말해주는 연구였다. 또 이 식단은 알츠하이머병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과 뇌졸중을 막아주는 효과도 탁월했다.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산 슈퍼푸드에 관해 알아보자. 강황. 강황은 아유르베다 의학의 본향인 인도에서 수천 년 동안 약으로 쓰여왔다.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은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강력한 항염증제이면서 생리불순과 코감기부터 심장병과 암까지 다양한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강황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쿠민. 역사가 오래된 또 다른 약용 향신료는 쿠민이다. 오랫동안 쿠민은 설사와 장내 가스가 차는 고창부터 부인과 질병 및 호흡기 질병까지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쿠민이 기억력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세이지. 맛도 좋고 약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허브는 세이지다. 고대 로마인들이 방부제로 귀하게 사용했던 세이지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이 함유된 민트의 일종이다.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계피. 계피는 오늘날 가장 인기 많은 향신료 중 하나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자들은 계피가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논문에서 계피나무 껍질 추출물이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로즈메리. 상큼한 사철나무 향기로 널리 알려진 로즈메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해 사용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때 뇌 능력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로즈메리를 엮어 머리에 두르기도 했다. 검게 볶은 커피.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또 다른 식품은 커피다. 커피 한 잔에는 1인분의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또는 오렌지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
또 녹차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의 4배에 이른다.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와 자유 라디칼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루 3에서 5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 위험도가 65%나 낮았다. 블루베리.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블루베리는 건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인지력 감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덕분에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둘 다 좋아진 결과였다. 딸기. 미국의 소크 생물학 연구소가 실시한 연구는 딸기를 비롯해 토마토, 양파, 사과, 오렌지, 포도, 복숭아, 감, 키위에 함유된 특유의 플라보노이드 또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 감퇴와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의 산화 스트레스와 알츠하이머 병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신경 변성도 막아준다. 사과. 하루 사과 하나리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래전부터 인류는 사과를 건강에 유익한 과일로 여겼다. 실제로 신선한 사과와 사과 주스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떨어지는 기억과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다. 그런 성분은 블루베리를 비롯한 다른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들과 마찬가지로 뇌에서 스트레스와 자유 라디칼의 결과로 생기는 염증과 산화를 줄여 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또 매일 사과를 한두 개씩 먹으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수준이 증가한다. 아세틸콜린은 감각 인식과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 신호에 영향을 미친다. 포도와 코코아 그리고 녹차의 공통점.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연구팀에 따르면 포도와 코코아 녹차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어지는 뇌 손상과 변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킹스 칼리지 울프슨 노아 질병관리센터의 로버트 윌리엄스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이 세 가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인 에피카테킨의 효과를 조사했다. 에피카테킨은 혈액,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윌리엄스 박사는 우리 팀의 연구 결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치매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개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라고 말했다. 이미 알아챘겠지만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의 한 가지 특징은 과일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과일을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짙은 색과 맛이 우리 몸의 치유를 돕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바로 그 성분이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웰빙을 지켜준다. 석류 주스. 학술지 질병신경생물학에 발표된 한 연구는 석류 주스를 마시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생성을 촉발하는 뇌의 염증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견과류. 견과류와 씨앗류는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효과 좋은 뇌 건강 식품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 맛있는 간식은 기분 개선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차분하고 평온함을 느낄 뿐 아니라 좀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 많다.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한 뇌 관련 질환이 증가한 것은 우리 식단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분명히 관련 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와 신체 전반의 염증을 줄여준다. 일본에서 실시된 여러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오메가3 지방산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용했을 때 행동과 언어 기능이 개선되고 우울증도 완화되는 것을 보였다.
물론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아닌 사람도 기억과 인지력 개선을 원할 경우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치매에서의 자유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